본인이 진품도 보고 가짜도 봤잖아. 네. 뭐 달라? 가품이라고 위작이라고 의심되는 작품에서는 진짜로 근데 이 불태웠다고 하는 이 사람의 친구가 밥 먹다가 그 영국으로 다 넘겼어라고 말을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아다리가 딱 맞은 거죠. 누구랑 밥 먹다가? 송명호 선배랑 밥 먹다가. 아 진짜? 술 한잔 했습니다. 질책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지나가셔도 됩니다. 하지만 대들기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2부 내용도 기대되시나요? 기대되신다면 좋아요 버튼을, 아직도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 버튼을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진짜 술 마신 줄 알겠다. 지금 뭐 하는 했어요 지금? 술 한잔 했습니다. 네. 이 과학기술의 발전은 옆에 있네요. 네, 과학기술의 발전은 이렇게 우리 앞으로 안 와도 될 것 같아. 아 진짜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사람의 일상을 바꿔놓을 수 있어. 저희가 이제 강병수 기자가 이제 오늘 다룰 아이템은 이제 이완 유작 사건 시작인데, 강병수 기자가 지금 스튜디오에 올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AI와 첨단 이 시스템을 동원해서 강병수 기자를 사이버 세계에서 불러왔습니다. 자, 사이버 병수 자기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영등포요정 강병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근데 강병수 기자 왜 이렇게 사이버 세상에서 만나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제가 그 코로나19 밀접 접촉자로 분류가 돼서 24일까지 자가격리 중입니다. 아 기네요. 확진자 밀접 접촉자. 그러니까 강병수 기자가 이 네. 코로나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것으로 확인돼서 일단 검사는 받았죠. 그렇죠. 저 음성은 받았는데 그래서 워낙 코로나19 확진자도 늘고 있고 더 조심해야 될 시기 때문에 이제 자가격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영등포 보건소에서 연락이 와서 이제 좀 자가격리 중입니다. 24일까지? 24일까지. 크리스마스 이브까지. 그런데 슬프네요. 또 갑자기 그렇게 얘기하니까. 원래 혼자 사니까 괜찮잖아요. 그 말을 그렇게 섭섭하게 해요. 선배. 원래 뭐 할 것도 없어. 아니 그럼 지금 뭐 밥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밥은 그냥 샐러드 시켜놓고 시켜 과일 먹어도 먹고 네, 시켜먹으면 만두도 쪄먹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문 밖에다가 걸어놓으라고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그 강병수 기자 집이죠? 여기 집입니다. 강병수 기자 개 키우잖아요. 개 소개 좀 시켜줘요. 아 개 키웠나? 아, 몰랐네. 강아지. 강아지 소개 좀 시켜줘요. 병수 들어가고 수수 나와. 어? 주세요. 나 몰랐네 진짜. 엄청 귀여워. 아 강아지 키웠어? 되게 나 저런 게 싫어. 너 뭐 먹었지? 이름이 뭐야 이름이? 이 강아지 이름은 수수라고 해요. 수수 인사해. 수수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구독자 여러분께 인사해 주시죠 수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애견인 강병수입니다. 좀 강아지 눈이 처졌네요. 아니에요. 아니, 지금 졸려서 그래요. 저랑 비슷하네요. 잘 시간인데 제가 지금 시끄럽게 해가지고. 되게 귀찮나 보다. 그냥 모셔드려라. 아니야. 내려가 있어 이제. 병수가 뭐 먹었나 봐. 그러니까 자꾸 입을 핥으려고. 아까 만두를 먹어서 그런 것 같은데. 자 아무튼 이렇게 강병수 기자는 코로나 확진자와 밀접 접촉을 했다가 보건소에서 이제 음성 판정이 나긴 했지만 혹시 이제 아직 활동을 안 한 상태라서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24일까지 자가격리를 하라는 지침을 받고 그걸 그대로 지키려고 지금 집에서 계속 집콕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연말을 집콕으로 아무도 안 만나고. 증상은 없지. 증상은 없어요. 음성 나와. 평소보다 더 좋아 보이는데 얼굴이. 지금 아이템 끝나서 아주 그냥. 자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자 강병수 기자를 왜 이렇게까지 해서 모셨느냐. 바로 강병수 기자가 넉 달 정도에 걸쳐서 그 맨날 저 세상을 뭐 뒤흔드는 뭐 취재 그거잖아요. 이거. 그렇죠. 세상을 뒤흔든다는 게 이제 전 세계를 뒤흔든다는 뜻이 아니었고 네. 미술계. 아 미술계 세계가 개가 아니고. 이제 세계할 때 개 아니겠습니까? 아, 닭개가 아니라 세계할 때 그 개기 때문에 미술계 정도는 좀 시끌시끌하게 했다. 아주 큰 반향을 일으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냐면은 지금 이제 미술 시장에 지금 뭐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화가죠. 거물급 화가인 이우환 작가의 그림이 뒤작이 많다더라.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고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강병수 기자가 좀 소개를 해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우환 작가가 얼마나 대단한 작가냐면은 뭐 그림 하나에 몇십억이에요. 그러니까 이우환 작가는 사실 처음에 유명해진 거는 이제 미술 평론 이런 쪽으로 유명을 해졌어요. 한국에서는 미술을 전공하다 일본으로 넘어가면서부터 철학을 공부하셨던 분인데 거기서부터 이제 미술 평론 이런 게 유명해졌고 처음 유명해진 거는 특히나 이제 모노화 운동이란 거를 이끌면서 세계적으로 명성을 쌓았거든요. 뭔가 이렇게 사람이 그리는 이 행위 자체에 벗어나서 물체에 있는 그대로의 그 모습이 또한 미술이다. 뭐 이런 새로운 전위적인 생각에 앞장서면서 어려운 얘기네. 명성을 얻었고 그리고 이제 회화에서 명성을 얻기 시작한 게 70년대부터 점선 시리즈부터 그리면서 명성을 얻었고 80년대 바람 시리즈 90년대 조웅, 코레스폰덴스 조웅 그리고 최근 들어서 다이아로그 시리즈까지 연이어서 뭔가 자기만의 예술 세계를 내놓으면서 사람들한테 굉장히 큰 전 세계적으로 호응을 얻었고 뭐 최근에는 또 그 BTS의 RM 랩몬스터가 되게 이우환 화가를 좋아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또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우리 오늘 BTS는 건들지 말자. 건드는 게 아니라. BTS는 빼줘요. 그러니까 아무튼 근데 이거 취재를 어떻게 하게 된 거예요, 애초에? 왜 하게 된 거예요? 이게 처음 시작을 한 거는 사실 이제 같이 취재를 한 송명훈 기자, 우리 대들기에도 나왔었던 송명훈 선배랑 함께 취재를 했는데 이 명훈 선배가 2016년에 사실 이우환 작가 위작 사건이 처음 시작이 됐었는데 그때 문화부 기자였어요. 그래서 4년 전에? 그 당시에 4년 전에 그 당시 이제 문화부 기자로 잠깐 취재를 하면서 문화부 영역 취재를 하면서 요 이우환 사건의 이야기를 들었었고 그 당시에 이렇게 흘러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뭔가 이렇게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좀 있는데 이런 의구심을 품고 왔다가 이번 탐사보도부로 발령이 나면서부터 이 사건에 대해서 좀 깊게 들여다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제가 이제 같이 참여를 하게 되면서 둘이서 거진 반년 가까이 취재를 하게 된 거죠. 근데 이거 보니까 취재하기 되게 힘들었을 것 같던데 미술계 이쪽 사는 얘기를 취재하기가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이게 다른 것보단 그 미술계가 너무 이게 좁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우리 기자는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합당한 뭐 누군가의 증언이든지 아니면은 문서든지 이런 걸 확보를 해서 사람들한테 우리가 이런 의혹을 품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함께 생각해 보시겠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미술계가 너무 좁으니까 이 말을 누가 이렇게 속 시원하게 해주는 분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 막 정말 그냥 너무 우리가 머릿속에선 이건 너무 당연한 수순으로 이 정도면은 이런 말 정도는 들을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한 말 한 줄 듣는데도 막 대여섯 명씩을 설득하고 이 사람들한테 정말 그냥 한 줄 문서 얻으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하는 바람에 이게 시간이 생각했던 것보다 처음에 의혹을 품고 이 의혹을 이제 해소할 수 있겠다라고 예상했던 기간보다 훨씬 많이 늘어났었죠. 그러니까 이 이슈를 근데 사실 뭐 많은 분들이 엄청 관심 있는 이슈는 아니었습니까? 뭐 사실 우리가 뭐 이우환 작품을 살 일이 있으신 분들은 부럽습니다. 부러워. 이 그림 하나 몇 억씩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게 왜 문제냐면은 이런 거예요. 저도 이제 그 영상을 보니까 이제 알게 되는데 이우환 작품이 뭐 8억 제일 싼 거는 8억부터 해서 막 몇십억까지 하는데 이게 아시아에서 제일 유명한 제일 영향력 있는 그런 화가란 말이죠. 지금 시대에서. 근데 그게 저 한국을 대표하는 그런 작가고 이제 일본에서도 활동을 많이 하는데 이게 어느 시점부터 70년대부터 갑자기 위작이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을 해요. 위작으로 추정되는 작품이라고 해야겠죠. 뭐 법적으로 문제 안 되려면은 위작으로 이제 보는 작품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70년대 후반대 작품이 제일 인기가 많아서 그죠? 그렇죠. 네, 이렇게 쏟아져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이게 하나에 몇 억짜리인데 이게 막 3대1 사에서 막 거래가 되고 막 소더비에 팔리고
뭐 일본 막 갤러리에 걸려 있고 막 이런 거예요. 이게 위작품들이 소더비안 크리스티. 소더비에도 걸려 있어요. 그래요? 안 보셨구나. 봤어요. 크리스티 아니야? 뒤에 나오잖아 마지막에. 마지막을 안 봤네. 그래. 마지막 안 봤어. 마지막을 봐야 돼. 아무튼 이게 국제 망신이기도 하고 사실은 나라 망신이기도 하고요. 이런 작품들이 막 번호도 똑같은 게 있고 막 그림 똑같은 게 막 돌아다니고 하니까 그 망신이기도 하고 그림을 사는 사람한테는 사기잖아. 사기죠. 근데 이게 뭐 개인이 사는 경우도 있지만 갤러리가 대량으로 그렇죠. 구매하는데 그렇죠. 그 거래가 사기라는 거는 큰일이죠. 큰일이죠. 근데 게다가 워낙 거액의 그림이기 때문에 사기라는 걸 본인들이 인정하는 것도 쉽지 않은 거죠. 이게 사기면 나는 진짜 큰일 나는 거거든.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런 화랑도 많이 있고 그런데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거가 계속적으로 지금 묵인되어 온 몇 년간의 시간이 흘렀는데 이 과정을 강병수 기자가 추적을 하고 작가는 그럼 담당 작가래. 당사자. 담당 작가는 이제 정유주 작가고 이제 이거를 그린 그 작가 본인 이완 작가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취재를 한 거죠. 근데 이 내용 보시면 굉장히 한편의 영화같이 흥미진진합니다. 흥미진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구성을 되게 재밌게 했더라고. 그러니까 영화처럼 했더라고. 뭔가 이렇게 좀 다큐멘터리 뭔가 KBS에서 만드는 다큐멘터리는 항상 재미없다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또 본인이 자기 자랑하고 있네. 이 소재를 좀 재밌게 만들어보자라고 생각을 아니 엄청 그러니까 많이 했어요. 지루해질 때쯤에 또 병수가 홀대를 당한 장면이 꼭 나와요. 그거 되게 재밌었어. 선생님 저 그 KBS의 강병수 기자라고 합니다. 저희가 당신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다고 일본이 선생님 혹시 최 회장님 아니세요? 맞다고 다 그쪽에서는 그 이완 그림 사업을 따로 한 적이 없다고 그래서 몰라 모른다고 아무거 하지 말라고 뒷부분 그런 좀 거에 재밌게 뒷부분 느끼지 좀 마요 그래. 선배. 아니 중간에 최 사장님한테 거의 한 대 맞을 것 같더라고. 조마조마한 따라가서. 사스펜스가 있었어. 자 일단 그 얘기를 하나씩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4년 전에도 이런 게 있었죠. 트위터에 변양님이 주기적으로 돌아오는 이후한 타이밍이라고 했어요. 4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우환 화백의 작품이라며 국내에서 유통된 미술품 13점이 모두 가짜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4년) 전 한국 미술계가 위작 사건으로 발칵 뒤집혔다. 이우환 작가는 경찰이 찾아낸 그림이 가짜인지 확인하기 위해 2차례 출석했다. 결론은 한 장도 이상한 걸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13점 전부 진품입니다. 전부 진품입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게 판단하셨는지. 그것은 그 호흡이나 리듬이나 그 채색을 쓰는 방법이나가 다 내 것이었습니다. 작가는 자기 그림이 맞다고 했고 경찰은 반박했다. 민간 감정기관들과 국가수 역시 압수 그림이 진품과는 다르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가짜 그림을 날조한 조직 2곳을 적발해 6명을 검거했다. 이우환 작가가 쓴 적 없는 유리가루를 사용한 점, 캔버스 제작 연도, 그리고 어색한 서명까지. 법원은 위작, 즉 가짜 그림으로 판단했다. 법원이 위작으로 본 그림 13점 중 4점에는 작가 확인서까지 있다. 작가 확인서는 작가가 진품임을 보증하며 직접 서명한 문서다. 모두 자신이 그렸다던 이우환 작가의 주장은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우환 작품이 위작이 많다는 제보를 듣고 경찰이 이걸 수사를 했어요. 경찰이 수사를 했는데 위작을 그린 사람들을 잡았어. 위작범들을 잡았어. 잡아가지고 수사했더니 이게 국가수에서 보니까 이건 위작이야. 누가 봐도 위작이야. 경찰이 봐도 위작, 국가수가 봐도 위작. 그리고 위작범들이 다 실토를 했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12점인가가 위작이야. 근데 경찰 조사를 받으러 이우환 작가가 직접 갔어요. 가지고 보니 13점인가 13점을 봤는데 자기는 이게 진품이라는 거예요. 그 진품이라고 한 거 사람들이 그래서 약간 황당하잖아요. 사실 야 이게 일상적인 상식적인 거라면은 작가가 막 화를 내야 되는데 내 그림을 저 새끼들 다 잡아쳐놔라. 나쁜 놈들 그래야 되는데 작가가 오히려 이걸 다 진짜라고 얘기를 해버리고 가요. 근데 이 사람들은 다 형벌을 받아. 그런 일이 4년 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에 우리 많이 알고 있는 청경자 그렇죠. 위작 사건 때랑은 정반대인 게 그렇죠. 청경자 선생은 막 피를 토하면서 이거 내 거 아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제 갤러리에서는 그때 이제 국립현대미술관이었는데 이 청경자 맞다. 본인이 아니라고 주장한 거였고 그건 납득이 되죠. 근데 이거는 지금 수사기관에서도 아닌데요 했는데 본인이 끝까지 맞다고 한 거죠. 이게 그리고 약간은 첨언을 하자면 그 당시에 수사기관에서 되게 대대적으로 제가 이 수사를 한 이제 뭐 경찰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수차례 만나가지고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이제 들어야 되잖아요. 취재를 하려면.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했는데 이게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수사를 한 거고 거의 한 2년 넘게 수사를 꾸준히 해왔던 거고 첩보부터 시작을 하면 엄청 많은 사람을 만나서 수사를 해왔는데 이게 당시에 위작이다라고 수사기관 쪽에서 넘겼던 증거들이 보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위작범들의 증언, 내가 그랬다 하는 증언 그리고 작가는 쓴 적이 없다고 얘기했던 재료, 유리가루 같은 재료가 있거든요. 그게 나왔고 그 다음에 제일 결정적인 것 중에 하나는 그 캔버스 이제 그림을 그리는 천이 있는데 그 캔버스 캔버스를 만든 제조사가 2005년 이후에나 이게 우리 쪽에서 만들어졌다라고 확인하기 위해 찍었던 그 직인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증거 물품들이 발견이 된 거예요. 70년대 작품이라고 하는 거죠. 70년대 작품인데 2005년 찍이 찍혀 있어. 그러니까 그럼 이런 그건 얘기 안 되지. 사실 이게 거의 뭐 그냥 그래서 뭐 사극의 아이폰 나오고 이런 거지. 사극의 아이폰. 그런 영역이었죠. 아니 근데 그렇게 증거도 필요 없이 위작범 진술 있으면 끝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렇죠. 위작 뭐 시연 영상도 하고 시연 실제로 막 시연도 찍었어요. 위작범들이 그러니까. 막 내가 어디서 뭘 이런 재료는 어디서 사서 어떻게 배합했다 이런 것까지 경찰하고 함께 다니면서 뭐 엄청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정도 나왔으면은 위작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게다가 또 결정적인 게 작품 번호가 겹치는 게 와장창 나왔다고 하죠. 그렇죠. 지금 사실 이게 이제 이번 저희 그 취재로 제일 좀 강하게 제기하는 의혹인데 이 이완 작가 같은 경우는 추상화이기 때문에 우리가 형태가 다른 구상화랑은 달라요. 그래서 추상화라 모양 형태가 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그리고 뭐 기록, 정리, 그다음에 특히나 이 진위 여부를 구별하기 위해 번호를 적습니다. 그래서 이완 작가 그 그림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선으로부터라는 작품에는 요 그 캔버스 뒷면에 프롬 포인트 뭐 800 땡땡 뭐 이런 식으로 번호가 적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겹치는 경우가 사실 거의 없거든요. 그 작가 스스로도 이런 의혹들이 조금씩 제기될 때마다 아 그거 내가 실수할 수는 있는데 극히 몇 점 안 된다라는 게 공식 입장이었어요. 항상 반복될 때마다. 그런데 같은 이번에 썼다고. 저희가 취재를 해본 바로는 굉장히 적은 표본을 어떻게 보면 적은 표본을 갖고선 취재를 해봤는데도 겹치는 번호가 80점이나 나왔던 거죠. 아 실수라고 볼 수 없는 숫자네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는 이게 실수라고 볼 수 없는 거 아닌가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이제 좀 정리해드리자면은 일단 추상화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 5명이 하는 이야기는 말이죠. 미술 특히 현대미술 추상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말 잘 모르는 미알못 추알못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저 미술도 모르는 새끼들이 무식한 얘기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미술을 잘 아시는 분들은 뭐 하지만 이렇게
미술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도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우리 상식 성향이 있으니까. 아니 이건 미술의 이해랑은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 미술의 이해가 그게 예를 들어서 추상화는 보면은 이제 특히 이완 작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점을 따다다다다 찍는 이제 그런 이렇게 따다다 너무 저렴하다. 목공소야? 점을 이렇게 따다다다다 찍는 이제 그런 그림이 있는데 뭐 괜히 연작, 뭐 시리즈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from 포인트 그럼 점으로부터, from 라인 그럼 선으로부터 이런 건데 선으로부터는 이게 다 쭉쭉쭉쭉 긋는 거예요. 그러니까 쭉쭉쭉쭉 그러니까 되게 싸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작가는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되게 위대한 작가죠. 감히 제가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그런 분이죠. 당연히 뭐 내가 어찌 감히 그렇게 말해서 지금까지 함부로 말해놓고 폄훼를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다 비슷하게 쭉쭉쭉 그리는 그림이기 때문에 이게 쉽게 구분이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에는 구분이 가잖아. 그죠. 별이 빛나지 않는 밤의 그림이랑은 다르죠. 근데 이게 선이 있으면 다른 선이 있는 거랑은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거를 구분하려고 뒤집어가지고 캔버스에다가 이게 작품 번호를 써놔요. from line 몇 번. 그럼 이제 선으로부터 연장 몇 번 이렇게 써놓는 거죠.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왜냐면 내가 이게 내 작품이라는 되게 중요한 이제 그러니까 이름을 다 달 수 없으니까 몇 번 중에 몇 번 이렇게 쓰는 건데 이거가 겹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 겹칠 수도 있는데 평생을 이 일을 해오셨으니까 겹칠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저도 뭐 별거 아닌 대대기 업로드 할 때도 62화, 63화 이거 겹친 적 한 번도 없었거든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자기 일인 거잖아요. 자기 일인 건데 이거를 겹쳤다는 건데 한두 개는 자기가 뭐 실수할 수 있다라고 이제 밝혔는데 강병수 취재팀, 강병수 취재팀이라고 할게요. 강병수의 우리 기자니까 강병수 취재팀이 취재해본 결과 인터넷으로 그냥 검색할 수 있는 것만, 그러니까 작품 번호가 드러나 있는 것만, 또 도록에 나와 있는 것만 해봐도 80개가 넘더라는 거예요. 야, 그렇게 많이. 근데 그 취재하기 힘들었겠어. 노가다지. 보면은 막 고생한 티 엄청 내. 보면은 막 서류 막 엄청 많이 쌓아놓고 야 너 그렇게 쌓아놓고 그거 다 네 그거 맞아? 진짜 힘들었어요. 그거 막 아니 그거 진짜로 그 명훈 선배가 이따 뒤에 얘기하겠지만 일본 취재 가서 일본 현지에서도 도록 같은 거 제 믿을 만한 도록 구해오고 왜냐면은 어쨌든 간에 문제를 제기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치. 제일 오피셜한 걸 가져가야지. 그렇죠. 그리고 이게 말씀드리는 게 조금 더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이게 미술품 시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옥션에서 거래되는 그림이 비중이 굉장히 적은 편이래요. 이게 공개적인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고 사적으로 그냥 아름아름 거래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공개된 자료만으로도 이 정도라면 만약에 공개되지 않은 자료까지 포함한다면 그 규모는 어떻게 될까 훨씬 커질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복수의 전문가들의 이야기였던 거죠. 자 그런데 이게 가장 문제가 뭐냐면 이 댓글을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이버 댓글 우리 정렬 기자 좀 읽어주시죠. 네이버의 QSSQ 땡땡님이 저분 작품 보면 작가의 감정을 담고 호흡을 담았다고는 하지만 그저 단순한 점과 선뿐이라서 베끼기가 쉬워 보인다는 게 함정. 자,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그 몬드리안 이런 분들을 폄훼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폄훼한다 이제. 제가 몬드리안 이거 맞지 이거 색깔 알록달록. 네, 알록달록. 우리가 몬드리안 그림 저게 뭐 대단하냐. 그 얘기 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 정도로 예의 없는 사람들 미술은 잘 모르지만 예의는 이제 지켜야 되는 거니까 거장들에 대한 예의 또 이제 작품에 대한 예의 이제 미술에 대한 좀 존경 같은 거 우리가 기본적으로 깔고 하는 거니까 너무 이렇게 뭐라 하지 마시고요. 근데 추상화는 이제 보면 이제 나도 그리겠다. 좀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 생각 들죠. 그러니까 솔직히 들잖아. 솔직히 그런 생각 해보지 않았습니까? 특히 이완 작가의 그 넓은 붓으로 한 방 이렇게 싹 긋는 거 있어요. 그 이만해가지고 싹 긋는 거 있어. 그 이름이 뭐야 그거? 경박하게 흉내내지 마요. 그게 아마 뭐 조웅이나 다이어로그 시리즈 거예요. 그거 엄청 유명해요. 막 와인 라벨에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거 엄청 유명하고 그런데 물론 그 이제 작가는 그거 하나 긋기 위해서 뭐 며칠이 걸린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물론 그 예술 홈런을 저희가 편말로 여러 번 말씀드린 적 없는데 이게 뺏기기가 쉽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아니 거기 재밌는 게 위작범들이 이게 되게 약간 좀 조롱 섞어서 하는 말 같던데 작품 하나 그리는데 얼마나 걸렸어요? 작품 한 작품 그리는데 얼마나 걸렸어요? 그 이완 작가는 점 하나 찍는데도
뭐 일주일치 만들어 그린다고 이렇게 해놨더라고. 근데 그거는 작가 얘기고 그거 하는 거는 4시간 정도 소요돼요. 뭐 작가는 이거 하나 하는데 하루씩 걸린다고 하는데 그건 작가 얘기고 나는 이거 4시간 만에 그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나온 게 강병수 기자가 위작범들을 직접 만났습니다. 강병수 기자 취재팀이. 강병수 기자. 그 병수 네가 직접 만났냐? 저도 한 명 직접 만났고 그래? 영원 선배도 한 명 직접 만났고. 위작범들을 어떻게 만났어? 그 위작범들 찾는데도 정말 엄청난 시간이 걸렸죠. 그 위작범 분들을 어떻게 찾은 거야? 어떻게 찾았어요? 그거 이제 막 아름아름 취재해가지고 막 취재원들한테 얘기하고 뭐 정보 하나 정보 얻으면은 이걸로 막 다음 뷰 다 뒤져보고 막 거기서 또 정보 얻어가지고.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수소문을 한 거야? 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수소문을 한 거야?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이제 취재원들 통해서. 자, 여러분 이런 얘기 나오면 또 이제 댓글에 이런 게 달릴 것 같아요. 그 열정으로 윤석열을 취재해봐라. 이런 거 꼭 달려. 근데 여러분 이게 다양한 분야를 다 취재해야 되는 거니까 강병수는 이번에 이 미술계 위작을 취재를 했다. 여러분 이런 취재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위조범들 분들, 그러니까 위조범 분이라는 게 이상하다. 전 위조범이죠. 지금 안 그러시니까. 죄값을 치렀으니까. 죄값을 치렀으니까 전 위조범 분, 전 위조범 분을 만났을 때 그분은 뭐라고 해요? 일단 2명을 만났는데 한 명 같은 경우는 뭐 본인의 이 이야기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하고 싶지 않다. 왜 찾아왔냐. 이렇게 굉장히 좀 날카롭게 반응을 하는 쪽이 있었고, 이제 또 다른 한 명도 역시 이제 기본적으로 스탠스는 내가 작가한테 죄를 졌다. 죽을 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아까 연옥선배 잠깐 본 것에 얘기한 것처럼 그런데 작가가 왜 이 그림을 자기 그림이라고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 우리가 위작을 한 거니까 그냥 딱 보면 저희 그 다큐멘터리 보면은 막 수평 레이저 긋고서는 막 이렇게 그리고 하는 모습들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들만 쓰는 어떤 필체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자기들만 썼던 재료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딱 보면 우리가 위작한 건지 티가 나는데 왜 작가가 그러는지 이해가 안 간다 이런 이야기도 했었고 그랬죠. 그 여러분 그 살인범 같은 거 되게 막 사회적으로 시끄러운 살인범 같은 경우에 이제 범죄 현장을 재현하잖아요. 범죄 재현하는 걸 하지. 그럼 거기에 막 야 뭐 살인마 새끼 죽어라 막 그런 장면 기억나시죠? 그거 같이 이 위작범분들이 실제로 똑같이 이거를 위작 만드는 걸 재현을 한 영상이 있어요. 그럼 우리 옛날에 보도했던 거지 그건. 위작범들이 자기들이 위작 만드는 과정을 재현했잖아. 그 영상. 그거는 그때 당시에 이제 수사 단계에서 있었던 영상. 그치 그때 그러니까 뭐냐면 본인들이 그러니까 범인 그러니까 물론 죄값을 치렀어요. 범인이 자백도 하고 실제로 범행 도구도 나왔고 범행 현장 재현도 했고 실제로 범행의 국가수사의 발표도 나왔고 경찰 수사 결과도 나왔어. 근데 갤러리랑 이유한 작가만 아니라고 하는 거죠. 뭐 사실상 그런 형국인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 오면 합리적 의문이 들 것 같아요. 그럼 왜 작가는 이거를 왜 내 거가 아니라고 기분이 하냐. 나빠야 되는데. 아니 어디 내 작품을 위조를 하려고 하냐. 나쁜 놈들 철퇴를 맞아라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왜 하냐. 요거 너무 궁금하실 거예요. 나도 궁금했는데 요거에 관련해서 몇 명이 나와요. 갤러리 현대. 이게 뭐야 현대미술관이랑 다른 데입니다. 현대미술관 국립미술관이고 그 우리나라에서 사실상 제일 크고 오래된 그리고 특히나 우리나라 현대미술에 있어서는 거의 뭐 독보적인 위치를 자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그 청와대 가기 전에 이제 삼청동 가는 길목에 있는 곳이 있거든요. 네. 이제 그 갤러리 현대 이름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좋습니다. 지금부터 한 얘기 이제 강병수 기자가 고소당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를 진행할 때요. 그 부분은 좀 양해를 앞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갤러리 현대 그리고 최 회장이라는 분도 나와요. 최 회장이라는 분도 나오고 뜬금없이 통일기호 얘기도 나오고 뭐 등장하는 게 다양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댓글 먼저 볼게요. 일단 자 네이버 댓글 우리 작가님 읽어주십시오. 네, 네이버의 AIRB님이
묘지경 미술시장을 알면 현대화랑이 지금껏 정직하게 거래하여 큰손이 됐다고 믿지는 않을 거다. 다음. KBS 유튜브에 닭가지 마시오님이 아니 누구 성함이랑 비슷하네요. 네. 청경자 박수근 이우환 뭐 가짜 사건만 터지면 저 화랑이 저 옥션인가 참 신뢰가 간다. 자 쉽게 말해서 갤러리 현대에서 자꾸 왜 이런 게 터지냐라는 거예요. 자 뭐 두 가지 이유 둘 중에 하나겠죠. 갤러리 현대가 워낙 이제 큰 제일 잘 나가는 화랑이기 때문에 고가의 미술품이 당연히 거기서 거래가 많이 되니까 당연히 위작 시비도 거기서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뭐 선천적인 그런 뭐 상황 구조적 문제가 있을 수도 그것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고 또 뭐 많은 분들 뭐 어떤 분들이 또 의심하시는 것처럼 그 화랑에서 그런 걸 뭐 묵인해 주는 게 아니냐 이런 의심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아무튼 갤러리 현대 어떻게 이번 사건과 연관이 돼 있습니까? 갤러리 현대가 이제 이 사건이 크게 두 개의 위작 조직으로부터 100여 점 가까이 그림이 나온 걸로 확인이 되고 있었거든요. 잠깐 그러니까 이완 작가의 작품이 한두 작품이 아니라 100여 점 위작이 100여 점이라는 거예요. 왜 진술을 한 걸로만 위조하는 위조 팀이 두 팀이라는 거죠. 두 팀이고 한쪽에서는 그러니까 진술을 한 걸로만 한쪽에서는 당시 수사 기록과 재판 기록을 보면 두 조직이 날조한 위작은 최소 100여 점이다. 이 중 40점은 압수됐지만 회수되지 않은 60여 점은 행방이 묘연하다. 쉬운 5점, 또 다른 그러니까 A 조직에서는 쉬운 5점, B 조직에서는 48점 이 정도를 그렸다 우리가 이렇게 진술을 했어요 수사기관에. 한 103점 정도가 확인된 걸로는 그렇게 나왔는데 갤러리 현대 같은 경우는 이 B 조직과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 이 B 조직에서 나온 그림 48점 중에 27점은 인사동에 있는 K갤러리라는 곳을 통해서 갤러리 현대에 들어갔고 위탁이나 혹은 직접 판매를 부탁한다 하면서 들어갔고 이 갤러리 현대의 이제 친척이 일본에서 또 화랑을 운영해요. 그 화랑으로도 10점의 이 비조직으로부터 나온 위작 의식품들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범 갤러리 현대로 들어간 그림만 37점이나 되는 거예요. 그거 돈으로 하면 얼마씩 정도 돼요? 이게 그냥 수치 정확한 건 아닌데 갤러리 현대가 6점을 팔았어요. 이 위작 조직으로부터 나온 그림 중에 실제로 6점을 팔았을 때 그때 매매 금액이 75억. 6점에 75억? 하나에 12억 정도. 그래서 아마 이 27점을 다 팔았다면 예상치가 최소 150억에서 한 200억 정도? 근데 그게 전부 다 위작일 수도 있다는 거죠? 단언할 수는 없지만 여하튼 위작 조직으로부터 나온 거는 확실하니까요. 위작 조직. 근데 이 위작 조직, 자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갤러리 현대에서 이완 작품을 어딘가 몇 군데를 통해서 샀는데 이 위작 조직들로부터 샀다는 거예요. 그건 팩트인 거예요? 그 팀으로. 그렇죠. 맞아요. 이게 더 이상한 게 근데 위작 조직들로부터 되게 여러 점, 그러니까 20여 점, 그러니까 37점 가치를 이제 산 거예요.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근데 이거를 위장인지 알고 샀는지 모르고 샀는지는 모르는 거죠. 그렇죠. 갤러리 현대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우리는 그러니까 신뢰할 만한 갤러리, 그러니까 이게 이 좀 그림을 그 영상 보면서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당시 갤러리 현대가 인사동 한 화랑으로부터 구입하거나 위탁받은 이우환 작가 작품은 모두 27점이다. 일본 도쿄에서 화랑을 운영하는 갤러리 현대 회장 조카도 따로 10점을 구입했다. 위작 조직으로부터 나와서 인사동의 신생 갤러리인 K갤러리를 한번 거친 다음에 이 K갤러리로부터 그림을 받은 거예요. 갤러리 현대 같은 경우는. K갤러리 K옥션 말하는 거야? 아니 그냥 다른 그냥 인사동 그 그냥 갤러리의 약자만 따서 K갤러리라고 저희가 하는 거거든요. 갤러리 현대 일단 이 작품들이 다 위작이 아니라는 입장인 거죠? 지금 입장은. 그렇죠. 갤러리 현대 같은 경우는 우리는 이 K갤러리를 충분히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샀고 이 K갤러리 쪽에서 이야기한 그 작품의 소장자, 출처자가
믿을 만한 사람인 것 같아가지고 샀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이 모든 작품들에 대해서 작가가 내 작품이 맞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팔았을 뿐이다 라는 게 갤러리 현대 입장입니다. 그렇죠. 이게 근데 또 나중에 또 작가님한테 물어보면 작가님은 또 내가 갤러리 현대를 믿어서 작가 확인서를 써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게 뭐야 그러면 소름 그게 돋아. 저희가 던지는 사실 의문인 거예요. 도대체 누가 해결해야 하는가 그렇다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역이 있고 알 수 없는 영역이 있잖아요. 근데 이 작품이 위작이다라고 우리가 지금 단언적으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니까. 근데 두 증언이 상충하는 논리라는 건 알 수 있는 거죠. 갤러리 현대는 작가님의 그 확인서를 받았으니까 진품이라는 입장이고, 작가님한테 직접 물어보니까, 일본 가서 물어보니까 이우환 선생님께서 다 작가 확인서에 서명을 해주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그 작가라는 게 그냥 이 보고 그 내가 늘 신뢰하고 있는 화랑이니까 그 가져오면은 그 이게 어디서 나와서 내가 물어요. 그러면 콜렉터에서 나왔다. 그런가 보다. 그리고 다 사인해 줘요. 난 갤러리 현대를 믿고 내가 그냥 작가 확인서 써주는 거지라고 말했잖아요, 그죠? 그렇죠. 뭐야 이게? 그래서 저희가 맨 마지막에 질문을 던진 거죠. 도대체 누가 해결해야 하는가. 그러니까 송명호 선배가 아주 일본 잘 갔어. 그럼요. 그거 가는데 엄청 고생했어요. 그거 네가 간다고 되게 뭐라 했잖아. 뭐라 하긴요. 그때 나를 모두의 버리고 갔다고. 스트레스가 그게 다랬을 때라. 근데 자기 버리고 일본 갔어. 갔다 와서 자가격리 오래 해야 되는데 그동안 그런 편집 작업은 나 혼자 하라는 거라며 엄청 쭈글쭈글거렸더니 좀 전에 이거 가야죠. 편집해줘 이거. 안 해 임마. 자, 그런데 여기서 등장하는 약간 딱 들어도 믿음이 안 가는 인물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게 어떻게 전개된 거냐면은 갤러리 현대가 위작 조직들로부터 이우환의 위작으로 추정되는 위작일 가능성도 있는 작품들을 많이 사가지고 유통을 시켰는데, 이게 이우환 작가가 오케이라 내 거라고 했는데 이우환 작가의 말을 들어보면 갤러리 현대 믿어서 내가 사인했다고 하고 아무튼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작품들이 어디서 왔냐 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최 회장님. 그렇죠. 어떤 분입니까 최 회장님? 이게 이 사람,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갤러리 현대는 입장이 우리는 이 종교단체에서 온 그림이라고 해서 충분히 믿을 만한 사람으로부터 그림이 왔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게 입장이거든요. 네. 그렇게 계속 경찰 수사에서 진술을 했고, 근데 이 최 회장님이란 분이 그 미술계에서는 통일교 최 회장님이라고 불렸었는데 이게 알고 봤더니 이 위작 조직이 만들어낸 사람인 거예요. 실제로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을 그냥 통일교 최 회장님이라고 만들어낸 다음에 이 사람으로부터 그림이 왔다라고 속인 거죠. 그 출중한 인물이 아니야? 이게 되게 복잡한데 실제로 통일교에서 오래전에 활동은 했었지만 지금은 하지 않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뭔가 그런 이력들을 알고 있으니까 이용을 하는 거구나. 되게 힘 있는 사람인 것처럼 꾸며낸 거죠. 그러니까 막 영상 보면은 막 최 회장님이라고 하면 막 갤러리 화랑분들이 막 그분한테 받았죠 막 그 얘기하면 막 벌벌 떨어. 사실상 이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래서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실체를 좀 뒤쫓아가지고 취재를 해봤거든요. 근데 이게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문제에 대해서 취재를 하게 된 연원하고도 맥이 닿아 있는데, 통일교 같은 경우, 통일교래. 갤러리 현대 같은 경우는 우리는 통일교 최 회장이라고 하는 사람도 믿었고 K갤러리도 믿었고 피해자입니다 라고 해서 사실상 이 사건에 거의 등장하지 않아요. 2016년에. 아니 잠깐만, 갤러리 현대가 우리는 통일교 최 회장도 믿고 K갤러리를 믿어서 산 거기 때문에 우리가 피해자라고 한다고? 그렇죠. 그러면 자기들이 이게 위작이라는 걸 인정한 거야? 아니 이 논란에 이게 위작이라는 건 사실상 수사기관에서 드러났으니까. 그럼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할 말이 없고. 그럼 갤러리 현대 그거는 인정하는 거네? 그렇죠. 이거는 뭐 수사기관에서 이제 다 드러난 거니까. 그럼 작가만 인정을 안 하는 거네? 지금 작가만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오케이 알겠어요. 오케이 알겠어요. 근데 네.
그래서 여하튼 이렇게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통일교 최회장이라고 불리는 분이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걸 접해서 실제로 이분이 지금도 통일교 최회장이란 이름으로 그림을 거래하고 있는 내역을 저희가 확인을 했고, 네. 그래서 그 어떤 그림을 거래하려고 했는지도 확인을 했고, 네. 그래서 이 사람한테 가가지고 해명을 요구했더니 뭐 영상이 나오는 것처럼 막 욕하면서 가라고. 자기 통일교 최회장은 맞는데 뭐 일본이고 지랄이고 막 나한테 묻지 말라고, 미친 소리 하지 말라고 막 쫓아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저희가 통일교 쪽에 확인을 해봤더니 통일교 쪽은 우리는 그림 사업, 교단 이름으로 그림 사업 한 적 없고, 그 다음에 이 최 회장이라는 사람이 한 30여 년 전에 통일교 활동을 한 건 맞지만 지금은 하지 않고 있고 30년 전에? 통일교를 사칭하고 있다. 30년 전에? 너무 옛날인데? 그러니까. 자, 그렇습니다. 근데 그뿐이 아니라 이 취재팀이 이제 위작으로 추정되는 아까 말한 그 번호와 겹치는 작품을 이제 판매하는 화랑에 가서 이 그림 어디서 났냐 물어보니까 안도 다다오 선생 맞냐? 안도 다다오 선생이라고 일본의 그 유명한 건축가 있어요. 그분이 이우환 미술관도 일본에 이렇게 막 설계해주고 그랬는데 그분을 소개로 해서 이 이우환 그림을 뭐 이우환 선생으로부터 직접 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KBS 취재 결과 뻥인 것이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작품을 어디서 구했는지 묻자 뜻밖의 대답이 돌아왔다. 어디가 이완생님이 직접 하면서 직접 받으신 거예요? 안도 다다오 선생님이 집을 설계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그 나오시나의 그 미술관 할 때 저희 안도 선생님 설계하셨거든요. 그 영감으로 해가지고 설계해서 구입을 한 거죠. 저희가 딱 보고서는 너무 사실 약간 출처가 너무 그러니까 안도 다다오 선생님하고 이완 작가하고 친분이 깊은 거는 워낙 뭐 이쪽 얘기를 좀 아는 분이라면 워낙 유명한 사실이 나와요. 네, 바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갑자기 막 안도 다다오가 본인 집을 지어줬고 그 인연이 되는 바람에 뭐 이완 작가에게 직접 그림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너무 출처가 의심스러운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일본 그 구글링을 해서 안도 다다오 사무실 쪽에 접촉을 해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내용을 취재하고 있는데 이 얘기를 들었다. 어떻게 된 사실인지 좀 얘기를 들을 수 있냐라고 했더니 안도 다다오 측에서 대답해 주기를 그렇게 그 집을 지어준 적이 없고 그림 거래 같은 거를 소개해 주거나 한 적은 더더욱 없다라고 답변을 온 거죠. 이럴 때 기자로서 되게 됐다 이런 생각 들어요. 이런 메일 받으면 그지? 짜릿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안다오 하시고 이것도 사실 국제 망신이잖아요. 안도 다다오는 이름은 몰라도 건물 보시면 다 알걸요? 우리 제주도에도 많아요. 맞아요. 그 지니어스 로사의 그것도 안도 다다오 거잖아.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시사기획창 유튜브 댓글 우리 오기정 기자 읽으시죠. 시사기획창 유튜브에서요. 주수 거사님이 현대갤러리 아들이 K옥션 사장이니 짜고 치는 고스톱인가? 거장은 거장답게 해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트위터에서 레오3님이요. 이우환 작품은 살 수도 없지만 사면 안 되겠네. 뭔가 재벌과 돈 세탁 한정된 작품 다 합쳐진 욕망이 위작을 대량 생산하고 자기들만의 시장에서 묵인하는 것 같은데 소더비, 크리스티, K옥션, 일본 다들 입담을 하는 거 봅니다. 더 어이없는 게 그 경찰한테 압수됐던 작품이 소더비에 걸려있는 게 확인됐잖아요. 그거는 영국, 런던. 네. 소더비가 황당한 게 이게 되게 내용을 알고 보셔야 말이 이해가 되는데. 그러니까 잘 설명해봐. 검찰의 압수품 처리 결과를 알아보니 위작범 지인이 압수품 7점을 돌려받았다. 가짜지만 사유재산인이 돌려달라는 취지로 반환 청구에 받아낸 것이다. 그런데 불태웠다는 이 그림. 영국 런던 한 화랑 웹사이트에 버젓이 올라와 있었다.
이우환 작가 79년작 선으로부터라고 적혀 있다. 모양과 크기, 번호 모두 위작범 지인이 손에 넣은 압수품과 같다. 화랑은 서면 답변을 통해 작품 출처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면 답변 직후 화랑은 해당 그림을 소개하는 페이지를 삭제했다. 찾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막 이거를 찾다 보니까 계속 구글링 하게 되고 작품 번호 의심스러운 거 확인해보고 막 이런 과정을 거치다가 너무 똑같은 수사 기록에서 봤던 것과 너무 똑같은 작품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까지는 압수품을 돌려받았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야 설마 이게 가능할까라고 상상도 못했는데 그치. 이거를 취재를 계속 하다 보니까 압수품 7품을 돌려받은 거예요. 그리고서는 돌려받은 사람을 다시 찾아갔지. 그래서 너 어떻게 했냐? 라고 했더니 이 사람은 이거를 다 불태워버렸다. 라고 끝까지 버텨요. 위작품의 그러니까 위작범의 지인인 건데 이 사람은 자기는 끝까지 불태웠다고 해. 근데 이 불태웠다고 하는 이 사람의 친구가 밥 먹다가 그 영국으로 다 넘겼어라고 말을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아다리가 딱 맞은 거죠. 누구랑 밥 먹다가? 송명호 선배랑 밥 먹다가. 아 진짜? 밥을 또 왜 먹었냐 기자랑. 그러니까 이제 취재를 이제 계속 하는 과정에서 여러분 기자랑 밥 먹을 때 조심하셔야 돼요. 큰일 나요. 영국으로 넘겼다고 하니까 이건 맞다 하고서는 보도를 할 수 있게 된 거였죠. 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그 갤러리 홈페이지에 떡하니 걸려 있었던 거죠. 그렇죠. 떡하니 걸려 있었고 저희가 그래서 질의를 했어요. 이거 이러이러한 의심되는 작품인데 어떻게 된 거냐라고 했더니 그 갤러리 사장이 우연히 또 한국 분이시더라고요. 아 진짜? 더 의심스럽게. 그 한국어로 당연히 영어로 메일이 올 줄 기다리고 있었는데 한국어로 메일이 온 거예요. 그래서 메일로 이런 거 취재하지 말고 이우환 작가의 세계적 명성을 드높일 방법의 공영방송 기자로서 그런 방안에 대해서 더 고민해보라 라고 훈계조를 답메일을 주시더라고요. 혼쭐이 났구만. 혼쭐이 났어. 무슨 갤러리야? 홈페이지에서 그 그림을 내려버렸어요. 그 이름 갤러리 이름이 뭐야? 이거는 나가지 않는 거라. 큰 갤러리야? 규모가? 영국에서 그게 어느 정도 규모인지 사실 모르겠어. 근데 꽤 큰 아트페어에도 참여를 하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림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어떻게 처리했어요? 그러니까 그 후로 처리가 어떻게 됐는지까지는 지금 모르는 상태인데 그쪽에서 이 그림이 뭔가 의혹이 제기돼 버리니까 본인들이 홈페이지에 올렸던 모든 정보들이나 이런 걸 다 삭제해버린 상태 지금은. 참 되게 뭐랄까 평온한 삶을 살고 있는 갤러리 직원들에게 강병수 기자가 굉장히 곤란한 상황을 만들어준 것 같은데. 아무튼 여러분 여담인데 아까 그 그림 영국으로 팔아먹었다는 그 위작범 지인 있잖아요. 촬영 기자거든요. 이제 퇴직한. 그러니까 이게 막 완전 그 기자 그걸 아니까 뭐 니네 아는 대로 이게 막 증거물이 다 나왔는데도 니네 아는 대로 보도해 막 이런 식으로 대하더라고. 근데 참 되게 알뜰하게 써먹었다. 경찰에 뺏긴 것도 다시 받아서 팔아먹고. 근데 팔면 몇 억짜리니까 몇 억에 팔았을 거 아니야. 몇 억도 더 되지. 그러니까. 아니 그거를 그 가짜를 못 팔게 압수한 거 아닌가? 그 돌려준 것도 좀 이상하네. 그러니까 왜 어떻게 보관할 데가 없어서 그런가? 그러니까. 경찰서에 그냥 걸어놓지. 그러네. 이거는 위작입니다 해놓고 걸어놓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게 약간 현대 미술을 조롱하는 그런 서장 방에다가 이렇게 걸어놓으면 되잖아. 딱 뒤에 걸어놓으면 딱 폼 나겠죠. 우리가 이거 잡았다. 이해가 안 되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국제적인 망신을 계속 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계속 궁금한 거는 왜 이우환 작가는 그러면 이거를 화도 안 내고 뭐 인정도 안 하고 왜 그게 다 진품이라고 얘기를 하는지. 자 시사기획창 유튜브에 아브라카다브라님께서 제일 이해가 안 가는 게 작가의 반응이다. 위장 논란 나오는 것만으로도 좀 시장에서 가치가 흔들릴 텐데 오히려 덮으려고 하네. 이우환도 조영남처럼 대작인가? 그러니까 갑자기 요즘에 왜냐면 아는 분들이 이러는 거에서
조영남이 제일 유명한 그러니까 대신 그린 건가 이런 의심까지 든다라는 말씀하세요. 근데 이제 보면은 그 작품을 1년에 찍어내듯이 많이 그린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뭐 1년에 몇 개씩 그린다는 인터뷰를 했는데 매년 그 인터뷰 내용이 달라. 어떤 해는 뭐 3년 동안 2,000점 그렸다는 해도 있고 어떤 해는 뭐 1년에 몇백 개밖에 못 난다는 해도 있고. 근데 일본의 이유한 전문가의 말에 따르면 그렇게 많이 그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때 나온 작품은 엄청 많아. 이게 위작이 아니겠느냐. 킹리적 가심이 든다 이거죠. 그 80년, 그러니까 70년대 말부터 80년대 초에 이완 작가의 주된 활동 무대가 일본이었을 때 일본의 유명했던 화랑인 이 동경화랑에서 이완 작가의 작품을 많이 취급했었는데 동경화랑 이완 작가가 왜 이렇게 갑자기 짧은 시간 내에 위작이 그러니까 뭔가 그림이 많이 나오나요? 막 이렇게 물어봤더니 대답하기를 내가 동경화랑이란 곳에서 내 그림 한 100여 점을 잃어버렸었다. 그때 잃어버린 그림이 아마 지금 나오는 게 아닐까 뭐 이런 뉘앙스의 이야기를 하셨어요 인터뷰를. 잠깐만. 그러니까 그 이완 작가 일본에서 활동을 할 때 동경화랑이라는 곳에서 많이 활동을 했는데 거기 통해서 많이 이제 그림을 이제 취급하셨는데 그 당시에 동경화랑에서 이완의 작품 100여 점을 도둑 맞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림이 무슨 다이아몬드가 아니잖아요. 이 테이블만 해. 주머니에 넣고 갈 수 없잖아. 이 책상만 해. 엄청 커요. 엄청 크고 클 수 비싸니까. 근데 이런 걸 100여 점을 도둑질을 하려면 여러분 그 100여 점이면 거의 트럭 한 2대 정도는 불러야 될걸요? 근데 그걸 도둑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도둑 맞은 100여 점이 지금 풀려서 나오기 때문에 지금 숫자가 아다리가 안 맞는 게 그때 그 그림이 지금 나온 것 같다라고 이우환 작가가 대신 변명을 해주다는 거죠? 그렇죠. 이완 작가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계속 했었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저희가 동경화랑을 찾아가서 이제 되게 동경화랑의 핵심 관계자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좀 들어봤더니 그 동경화랑 측 얘기가 아니 우리가 지금도 어떻게 보면 좀 이완 작가하고 나쁘지 않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 한 번에 100점의 그 그림을 잃어버렸다면 이미 그때도 꽤 인기가 많은 화가였었는데 100점이나 되는 그림을 잃어버렸다면 어떻게 이렇게 좋은 관계를 지금까지 유지할 수 있겠냐라고 반문을 하더라고요. 그럴 리가 없다는 얘기인 그럴 거죠. 리가 없다는 얘기죠. 근데 100여 점을 도난당하려면 거의 창고 하나를 도난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조금 작가의 말이 최우선돼야 되는 건 맞지만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그러니까 이해하지 못할 정황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미술에 대해 잘 모른다고 해서 의심을 할 자격이 없는 건 아니에요. 뭔가 세상 사는 게 다 똑같거든. 이게 합리적 선에서 이해가 안 되면 좀 이상한 거야. 얘기 들었을 때 이거는 들으면 들을수록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키를 이제 작가가 갖고 계신데 작가님이 이제 이런 얘기를 계속 이제 약간 이해 안 되는 말을 계속 하고 계시니까 클리앙의 댓글 우리 정영욱 기자 좀 읽어주시죠. 호자이님인가요? 작가와 화랑 간의 관계 때문에 특정 화랑이 보유한 작품을 일방적으로 부인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완 작가도 이거를 사실 위작인 줄 알아도 부인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어쩔 수 없는 어른들의 사정이 있다. 이런 댓글 내용이 그런 건데 어떻게 봐야 돼요, 이런 거는? 이건 사실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인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해 안 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으니까 이런 의심들이 나오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고 저희도 이 의구심을 풀고 싶었던 거거든요. 정확히 무슨 관계가 있었나? 라는 의혹이 있었고 뭐 전원들은 많아요. 네. 근데 이거를 정말 저널리즘 수준에서 그냥 확실하게 우리가 보도를 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가지 못했기 때문에 보도는 하지 않았어요. 근데 되게 뭐 의심스러운 관계도 많고 그리고 분명한 거는 현대가 이완 작가의 가장 확실한 후원자이자 어떻게 보면 동반자인 거는 맞아요. 그래서 이완 위작 사건이 2016년에 일어났을 때 현대가 이 사건에서 본인들이
우리도 그냥 피해자예요, 피해자일 뿐이에요라고 하는 말의 신빙성이 굉장히 낮았던 거고 그 당시에 분명히 더 책임 있는 자세와 발언으로 뭔가 미술계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사건을 되게 총대를 메고 좀 해결해주는 자세를 비쳤어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위작 논란이 2020년이 된 지금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딱 잘라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글쎄요, 그냥 그 둘 현대와 이완 작가 스스로가 답해야 하는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말한 것처럼 현대는 작가를 믿었다고 그러고 작가는 현대를 믿었다고 그러는 상황이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 뭐 그림이라는 게 예전에 이제 그 리움도 그랬지만 이제 그 돈 세탁의 과정으로 쓰이는 경우도 많고 그 세금을 피하기 위한 그런 거 쓰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림에 대한 이 관리나 이런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은 이제 작가님이 좀 답을 하실 차례가 아닌가 싶어요. 일본까지 갔는데도 답을 안 하셨잖아요. 뭐 작가님 본인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기는 왈가왈부하고 싶지 않다, 노코멘트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으니까 어쩔 수 없죠. 그것 또한 작가의 선택이라고 또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쉽게 얘기하면은 위작품의 값을 떨어뜨리고 싶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위작으로 드러난 것들이 계속 비싸게 위작이 아니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이유가 그러니까 위작이면은 값이 똥값이 되니까 그러니까 위작품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싶지 않은 거 아닌가요? 결국은.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그러니까 여기 댓글에 의심하는 부분은 이제 그 위작품의 가격이 떨어지면 안 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화랑 사람들이란 거지. 그러니까. 네. 화랑 사람들은 이게 가격이 떨어지면 이게 진짜 위작이라면 큰일 나는 거지. 이미 화랑에서 이미 또 거래가 이루어진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제일 궁금한 건 그거야. 이게 우리 문예 비평에서 진품에서 뿜어져 나오는 이걸 아우라라고 하잖아요. 본인이 진품도 보고 가짜도 봤잖아. 뭐 달라? 이제 진품도 보고 가품이라고 의심이 되는 작품들을 이제 본 거예요. 제가 뭐 이거를 진짜다 가짜다 얘기를 할 수 없으니까. 근데 하여튼 아니 이 이호환 작가의 그림을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취재를 하면서 느낀 건데 이 이호환 작가의 그림이 이 시장에서 비싼 이유가 그림을 보면 에너지가 느껴진다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 그림에서 에너지가 있어서 이거를 집안에 걸어놓으면은 집안에 좋은 일이 생긴다. 라고 해서 사가는 분들도 있대요. 비싼 값에 주고. 풍수적으로. 약간 부적 같은 느낌인 거죠, 일종의. 근데 그 점하고 선으로 70년대에 점하고 선으로 어떻게 보면 인간의 이 생성과 소멸을 표현한 그 자체의 발상도 되게 놀랍고 직접 보면은 그림이 솔직히 말하면 이쁘긴 해요. 여러분 나중에 그 과천 현대미술관이나 이런 데 가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건 진짜야? 네? 그건 진짜야? 과천 현대에 있는 거는? 그건 진품이죠. 국립현대에 있는 건 진짜랍니다. 네. 그 엄청난 크기의 점이 막 찍혀져 있는데 가까이서 볼 때랑 멀리서 볼 때랑 느낌이 다르고 또 가까이서 보면은 그 반짝반짝하는 게 있어요. 그 이완 작가 스스로 말하는 되게 본인만의 어떤 노하우로 만든 석체를 써서 낸다는 색인데 이뻐요. 근데 가품이라고 위작이라고 의심되는 작품에서는 진짜로 그게 안 느껴져요. 아 진짜 신기하게. 너가 알고 봐서 그런 거지. 반짝하는 것도 별로 없고. 감정해라. 너가 알고 봐서 그런 거 아니야? 그림을 많이 보게 되면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냥 좀 이게 진품에 뭐가 특별한 느낌이 있는 거네. 아 그럼요. 진품은 정말로 좋은 작품이라고 저는 보면서 솔직히 느꼈어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하는구나라는 거를. 하나 사. 그거 할 거면 집을 사지. 사서 집에 걸어놓으면 되잖아. 걸어놓을 집이 없어. 이완 작품은 엄청 커서 지금 강병수 기자가 사는 원룸에는 둘 데가 없어. 바닥에 깔아야 돼. 바닥에. 대각선으로 놔야지. 대각선으로 세워놔야 돼. 제일 밝아지는데 얼굴이 선배들. 그 미술 시장에 뭐 유럽에서 많이들 사는데 거기도 알아야지 이런 뉴스들이 좀 많이 국제적으로 보도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거 좀 많이 알려져서 아니 자막 따로 자막 좋겠는데 또 아니 영어 자막 따로. 영어 자막 ENG 서브. 왜 이렇게 좀 방치를 하고
뭐 아무 대답을 안 하는 거잖아. 그는 작가로서의 책임감을 좀 이게 좀 문제가 특히 이렇게 경찰과 국가수와 유조범들이 인도를 했는데 그러면 말씀하셔야 될 텐데. 그리고 이게 어쨌든 간에 16년에 논란이 된 후로 아직까지 본인이 이완 작가 본인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한 적이 없으세요. 그 상태에서 어쨌든 간에 뭐 저희가 눈으로 사실 의심스러운 작품들을 본 적도 몇 가지고 아까 말한 것처럼 뭐 말도 안 되는 출처를 대는 작품들이 돌아다니고도 있고 강병수 씨 보면 알겠다. 그 그림도 막 파라고 막 이렇게 불렀었거든요. 야 병주 너 이제 보면 알겠다. 이완 작품은 야 이건 가품이고 진품이 알겠다. 네, 현대 갤러리 취직하는 거 아니야? 야, 보면 알지 이제 대충. 그 정도는 알지. 우리 중에서 이완 작품 제일 많이 본 제일 공부 많이 하는 거잖아. 진짜도 보고. 진짜도 보고. 취재도 오래 걸리고 고생했는데 이번 취재하면서 좀 느낀 게 어떤 게 좀 있을까? 아니 제가 이거는 진짜로 꼭 하고 싶었던 얘기. 되게 미술계 취재를 하면서 개인적으로 느낀 거는 그러니까 미술계 되게 뭔가 거대한 그냥 이렇게 침묵이 그냥 존재하는 느낌이었어요. 누구나가 다 얘기를 하면은 아 그래 그거 문제지 그거 이상해 라고 얘기하지만 쉽게 이 문제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얘기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냥 이 문제는 문제라고 느끼지만 그냥 어쩔 수 없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냥 지나갔으면 하는 바람인 거고 그래서 이게 저는 사실 취재를 해 나가면서 뭐 왜 위작을 취재해서 세계적인 작가의 뭐 이렇게 명성에 흠집을 내려 하느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저는 이건 나름의 문화 권력에 대한 견제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문학의 내부의 사람들이 제기하지 그 문학의 내부의 사람들이 제기하지 못한다면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라도 이거 정말로 니네는 여기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어쩔 수 없는 거 작은 문제라고 여길지 몰라도 되게 큰 문제일 수 있어 라고 견제의 목소리를 좀 높이고 싶었어 가지고 엄청 용기를 내서 저희한테 얘기를 해주신 몇 분들이 있어요. 중간중간마다 이 취재를 접을 뻔했거든요. 너무 말이 안 나오니까 보도로 나가기까지 어려워서 근데 그런 분들이 뭔가 좀 얘기를 해주면서 용기를 좀 북돋아 주셔가지고 잘 취재를 마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들으시니까 어떠신가요? 평소에 하신 뭐 그림 보면은 아 그래 저런 작품 뭐 추상화 저런 게 뭐 어디 걸려 있었지 싶기도 하고 야 저런 거 나도 그리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도 계셨을 것이고 그런데 그게 수십억의 거래가 되고 아시아에서 가장 유명한 화가인데 위작이 아직도 돌아다니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하지만 작가는 말하지 않는 화랑과의 관계 때문인가 뭐 때문인가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 그런 이 상황에 대해서 강민수 기자가 취재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갤러리 현대의 책임 있는 답변 또 작가님의 또 책임 있는 답변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네요. 근데 뭐 안 하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사이버 병수 어땠습니까? 사이버 병수 출연하는 거 실물보다 더 잘생겼는데? 그지? 귀여워. 뭔 소리예요? 되게 익숙해서 다음부터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 아 나오지 마라. 병수한테 할만하지? 괜찮네요. 그러니까 왜냐면 강병수가 다음 주까지도 그 자가격리예요. 그래 다음 주도 이렇게 해야 돼요. 다음 주에 다음 주 또 해야 돼요? 다음 또 해야지 마. 문유하셔야 돼요. 다음 주 문유 할 텐데. 아 이거 약간 하울링이 심해요. 상관없어. 우리가 참을게. 우리가 참으면 되니까. 야 시청자분들이 참으시는 거지. 우리가 참냐? 네. 자 그러면 저희도 이제는 사회 방법 알려드리면서 마무리. 자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은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유튜브 팟빵 아이튠즈 파티 네이버 오디오 클립 KBS 콩 팟캐스트를 통해 업로드됩니다. 오늘 저 사이버 명수 2020처럼 대들기에서 보고 싶은 기자 혹은 다뤄졌으면 하는 기사가 있다고요. 방송 관련 의견은 인스타그램, 유튜브, 팟빵 아무 곳에나 남겨주세요. 오늘 방송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다음 주 방송도 기대되신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KBS 뉴스 좋았어. 또 만나요. 꼭. 안녕. 고생하셨습니다. 끊지 말고 사진 한번 찍자. 야 정수야 끄지마. 사진 한번 찍자.